오늘은 트럼프 시리즈 완결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요. 100일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정책이 바뀌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급격한 이 변화를 주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미국 사람들도 지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도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럼프가 이 100일 동안 취임하자마자 2달 만에 온갖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기본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2025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여러 이 보수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2023년 4월에 발표했는데요. 거의 9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 정책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는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 대통령직 인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2023년 4월에 발표를 했죠. 기본 개념은 그겁니다. 우파 중심의 연방 정부를 재구성하고요. 대통령 권한 강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거입니다. 이 프로젝트 2025를 살펴보면은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는지, 또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이고, 또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아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 전쟁입니다. 거대 문화 전쟁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헤리티지 재단을 한번 살펴봐야 이 프로젝트 2025가 어떤 것이고 트럼프가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헤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설립된 보수정책연구소입니다. 보수정책연구소 중에는 원래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미국 기업연구소, 이런 보수적인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 헤리티지 재단은 친기업, 그리고 반공, 70년대 러시아가 아직 무너지기 전에 반공, 또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 그 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극우적인 보수 정책을 내놓으면서 영향력을 확보해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1981년에 Mandate for Leadership이라고 해서 지도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번 트럼프 정부 들었을 때 작년에 발표한 게 9번째 아마 지도자 칙령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정부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정책 그 이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 시장에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리건 독트린, 이렇게 이런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죠. 그러면서 이 리건 독트린은 반공주의죠. 반공주의. 러시아, 소련이 이 민주화 운동이 각 나라에서 벌어지면서 약간 붕괴의 조짐이 보였을 때 냉전 시대의 마지막 밀어붙이기죠. 밀어붙이기여서 전 세계의 이 반공 이 제야 단체, 그러니까 이제 공산국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소련의 붕괴를 노리는 게 리건 독트린이죠. 그러니까 즉 헤리티지 재단은 기독교 보수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요. 또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주의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렇게 미국 역대 대통령한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특히 공화당 대통령한테. 그러다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나오면서 여기에 반대를 내세웁니다. 클린턴도 의료개혁을 내세우고 그랬는데 이 클린턴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것을
상원, 하원에서 통과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클린턴 후기에는 복지 정책을 펼 때 이 헤리티지 재단 정책을 차용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점점 더 갈수록 헤리티지 재단이 민주당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990년대 문화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이혼, 청소년 자살,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하고 이렇게 문화전쟁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때 전 세계 경제 자유 지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의 자유 지수를 어느 나라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를 내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글로벌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시 정권과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부시 행정부에서는 정책 이념을 제공해 줬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2016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에 도전하죠. 이때 헤리티지 재단은 처음에 트럼프를 반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보수 이념 재단 중에서 제일 먼저 트럼프하고 손을 잡습니다. 잡아서 여러 가지 정책 이념을 제공했지만 트럼프 일기에는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 헤리티지 재단이 2020년부터 완전 극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지면서 완전히 극으로 돌아서면서 과격하게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23년에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는 사실은 자기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다가 막상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는 프로젝트 2025하고 나의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한 100여 명이 이 프로젝트 2025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이 프로젝트 2025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트럼프 2기는 이 프로젝트 2025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시행한 정책들이 100일 동안 시행한 정책들이 이 프로젝트 2025에서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파에서는요,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트랙 체크라는, 그러니까 얼마큼 프로젝트 2025가 진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는 프로젝트 2025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것은 9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자고요. 이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은 대통령 집행명령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이 막강한 권한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선 이유는 연방 조직이 무책임하고 진보적인 관료들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연방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권한을 더 집중시켜서 이 막강해진 연방 조직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연방 정부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우리 구구 이념에 맞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구구 이념에 맞는 나라는 뭐냐? 독재적인 기독교 국가주의입니다. 독재적인 기독교 국가주의. 여기서 독재적이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독재적인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건너왔죠. 엘리트들이 건너와서 기독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엘리트 중심의 독재적인 국가입니다. 그것이 이 19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헤리티지 재단이 70년대 생겼잖아요. 이때 헤리티지 재단이 생긴 것은 60년대 히피 문화가 생기면서 전통 기독교 중심의 보수 기독교 중심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진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게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그러면서 헤리티지 재단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죠. 얻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기독교 보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 재단의 추구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이 계속 그 정책도 살펴보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권 분립이죠. 권력 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잖아요. 근데 신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 가운데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원래 청교도 중심, 앵글로색슨계의 백인 엘리트 중심의 국가.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10년 전에 이미 초등학교 입학생 중에 백인이 숫자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다인종 국가로 바뀌었죠. 그런 세상이 바뀐 거에 대한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보수 백인층에서.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조직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진보주의자들로 다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면서 정부 조직을 트럼프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우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다치 효율성부를 만들면서 이 10만 명이 넘는 연방 직원들을 해고한 겁니다. 이것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고 뭐라고 따지고 그러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민주당 중심의 진보주의자들을 다 자르고 그거 중심의 인사들로 연방 조직을 채우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진보주의 정책을 모든 것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환경규제를 철폐하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에도 파리협정도 탈퇴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하겠다고 화석연료를 장려하고요. 국립위생연구소를 독립성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비를 삭감합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갖고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헌법위원회부터 재판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조직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법인세를 축소하고요. 단일소득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부자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헤리티지 재단을 대기업들, 부자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단일소득세는 뭐냐면요. 소득세의 이 구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단일 소득 기준 소득세율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케어, 65세 이상한테 의료보험은 무료로 하는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하는 메디케이드, 이것도 축소해버리겠다. 그리고 포르노를 불법화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있죠? 이것을 폐지하겠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교육부도 폐지를 하겠다고 대학에 압력을 넣기 시작해서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과 트럼프가 지금 전쟁이 붙었죠. 그리고 백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60년대에 히피 문화가 생기면서 전통 기독교 기득권층이 무너진 그거에 대한 반발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양성 정책, DEI라고 그러죠. 다양성 정책, 이런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진보적인 정책들이 이 기독교 보수 기득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문화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거죠. 추방해서 백인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심지어는 무장군인도 동원하겠다는 게 헤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치 구구 중심으로 정책을 피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윤석열 정부가 구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도 이 프로젝트 2025에 의해서 심지어는 무장 군인도 동원하겠다. 이런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권리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요. 여기에는 낙태 금지, 그리고 피임 지어 취소,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대 문화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부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거대화되어서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고 너무 좌파 중심의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대 문화전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를 당선시키면서 전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지금 100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리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게 밀어붙이고 있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앞장선 것이 되게 보수계 목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수계 목사들의 주도에 보수층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한국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속 신앙으로 후보 때부터 논쟁이 많았잖아요. 자, 이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경계할 대상이거든요. 기독교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최대의 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보수 기독교 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은 이 성차별 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정책을 경계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한국은 실패를 했고요. 탄핵 때문에 실패를 했고, 유럽도 아직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미국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다 문화 전쟁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길 수 없는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혼란만 만들고 있고, 마치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거는 정신적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를 못 채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는 미국 국내적으로는요, 그냥 부자 중심의 정책을 피는 겁니다. 부자 중심이 미국의 기득권층이잖아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백인 중심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로비가 자유로운 나라라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미국은 로비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부자들이 모든 정책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내서는 이 프로젝트 2025는 세금을 소득세에서 소비세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간다는 것은 부자들 세금 줄이고요. 일반 국민도 세금을 많이 내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살펴본 소득세율을 단순화하겠다는 거는요, 기준을 두 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소득 2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요, 그 위의 세율을 하나로 정하고요, 그 밑에 세율을 하나로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 세율을 깎아주고, 고소득자들을 세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자,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거야. 트럼프 1기 때도 인하를 했거든요. 거기서 더 인하를 하겠다는 거고요. 투자 소득세도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이 저소득층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걸 밀어붙이고 있느냐면요. 이 프로젝트 2025는 이렇게 세율을 인하한 후에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개정하는 세율을 만들면은 하원 상원에서 5분의 3, 60% 이상이 찬성해야 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정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60% 이상 하원을 점령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독점을 다루는 FT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지금 페이스북이 여기 FTC에 의해서 구글도 지금 광고 문제 갖고 이 크롬을 독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반독점 판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페이스북도 지금 반독점 논쟁에 걸려 있고요. 이 대기업들의 반독점을 다루는 FTC를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노동위원회를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자 편에 쓰고 있고요.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관세. 고관세는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이 프로젝트 2025는 공식적으로는 공정무역을 내세우겠다는 거야. 공정무역. 미국이 너무 무역 적자를 많이 기록하겠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이 불평등한 무역을 치르는 모든 나라한테 고관세를 물리겠다. 이건데 프로젝트 2025 집필자 중에 또 일부 세력은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있는데 트럼프는 일단 고관세를 추진한 거죠. 추진했는데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스스로 망치는 거죠. 세상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상은 네트워크 복잡계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옛날 세력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세를 계속 밀어붙이면은 제 생각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댓글을 단 많은 이 보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 관세로 중국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 붙고 중국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관세를 계속 밀어붙이면은 미국은 꺾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세는 트럼프가 곧 포기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시리즈 마지막 트럼프를 움직이는 프로젝트 2025 이것은 거대 문화 전쟁이다. 미국을 다시 기독교 보수 중심의 백인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문화 전쟁이다. 근데 이 문화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